쩐데리 TV의 쩐데리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기존에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했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를 하시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듣고 서로 공유하면 조금이나마 매매하거나 혹은 기타 다른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현재 GGT 코리아라고 이제 해외 선물 쪽 교육을 하고 계시는 라이언 한 대표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기존에 제가 좀 알고 있던 분이라 뭐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뭐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GGT 코리아 대표 라이언 한입니다. 저희는 트레이딩과 이제 투자에 관련해서 교육을 해주는 금융교육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뭐 라이언 한 대표님의 교육을 듣게 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편하게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유학하시고서 갬블링 같은 걸 좀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갬블링도 하시고 해외 선물도 하시게 됐고 했는지 그런 좀 히스토리를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유학을 하던 시절이 이제 2008년, 2009년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이제 터지면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한국에서 이제 송금을 하는 그 금액 대비 미국에서 이제 위안으로 받는 금액이 굉장히 적었어요. 제가 부유한 집안은 아니라서 금액적으로 좀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재능을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포커 쪽으로 포커 쪽으로 재능을 발견을 했고 저는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깊게 이해하는 것을 좋아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다가갔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갬블로 다가갔다면 저는 전략적으로 다가갔고 이제 결국에는 팀을 꾸려가지고 카지노에서 합숙을 하면서 다 같이 이제 그라인딩을 하던 그 수준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면 사실은 뭐 이런 해외 선물이나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은 제도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옮겨서서 투자하시게 된 뭐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주식이나 트레이딩은 저희가 100만 원으로 썼던 전략을 1000만 원으로 그대로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갬블을 할 때는 같은 전략을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하고 판에서 뭔가 썼을 때는 질 확률이 높은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가지고 각종 종목들이나 여러 가지 포지션에 진입해서 매매를 할 때는 기조를 유지를 해도 수익률이 일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맞아요. 그게 굉장한 어드밴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라고 쳐볼게요. 테니스가 그냥 동네 테니스에서 이기는 전략을 저희가 뭐 그랜드슬램으로 가서 그 전략을 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뭐 로저 페더러랑 노박이랑 조코비치랑 붙는데 근데 트레이딩은 거기서 먹히는 전략을 그냥 그 그랜드슬램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를 포함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몇 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주식으로 수익 보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뭐 일정하게 어쨌든 수익을 볼 방법들을 많이 찾아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해외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꾸준한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는 그나마도 수월하다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아요. 그런 이제 기존에 하던 포커 같은 전략 게임보다 훨씬 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기는 전략이 원리 원칙이 수립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커 같은 경우에는 배드빗이라고 거기 운적인 요소가 트레이딩보다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필드가 이제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넘어오게 된 거죠. 사모펀드에서 근무하셨던 게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재테크 쪽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서점에 가서 보면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책은 많이 봤지만 거기 들어가서 직접 인볼브돼서 근무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 사모펀드라는 거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이랑 거기서 어떤 식의 뭐 매매가 이루어지고 하는지 그런 거 혹시 어떤 거 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사모펀드라는 건 굉장히 좀 프라이빗하게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말 그대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운용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제 트레이더를 구하는 거죠. 뭐 보통은 인맥을 통해 구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오프닝이 난다면 그 기회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굉장히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원을 할 때도 이미 기존의 커넥션을 통한 이기는 트레이더 팀이 있었고 오프닝이 이제 하나 열린 상태에서 한 120명 정도가 지원을 했죠.
제가 최종 그 마지막 트레이더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프닝이 많지가 않고 아니면 어떤 그런 커넥션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루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듣기로는 제도권 자체에서도 외부에서 뽑지는 않을 거예요. 내부에서 어떤 커넥션을 통해 내부에서 선출을 하는 그런 과정이지 들어가는 게 좀 난이도는 진입장벽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모 펀드는 자금력은 있으신데 투자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좀 약하신 분들의 돈을 모아서 네. 그것들을 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네, 그게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코인을 운영을 했었죠. 코인을 네, 코인 트레이딩도 하고 코인의 차익 거래도 하고 이 두 가지를 했었죠. 저희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큰 투자자분이 국내 주식으로 슈퍼개미가 뭐 3천만 원으로 500억을 쌓으셨던 그 슈퍼개미가 주변에 돈 많으신 분들의 돈을 그 자금을 같이 모아서 거기에 이제 부티크 모나코라는 빌딩에서 밑에 층에서는 슈퍼개미들이 모여서 국내 주식 트레이딩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에 저희 복층이랑 저희 트레이더가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셔가지고 저희는 그쪽에서 코인 쪽으로 트레이딩이랑 차익 거래랑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거는 뭐 불법이나 이런 건 아닌가요? 네, 불법 아니에요. 사모펀드라는 게 어떤 사업자로 따로 그렇죠, 네, 사업자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사업자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뭐 사대보험 다 지원해주고 그렇게요? 네, 다 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세금 이런 거 다 내고. 매동에서 보면 각 마감 후에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나 기관이나 쭉 보면 이제 사모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어쨌든 그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것들의 금액들이 어쨌든 뭐 들어오고 네. 나가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매매를 통해서 거기에 다 잡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순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이제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 이제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네. 혹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 네. 종목별 매동을 보는데 네. 흔히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네. 매매를 하고 나서 장 마감했는데 직장인분들이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매동을 딱 봤는데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으면 네. 이건 좋지 않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면에 장 마감 후에 뭐 지수를 볼 때도 그렇지만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순매수를 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얼핏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력 있는 분들이 모아서 다른 분들의 자금을 운영하는 정도라고 보면 네. 상당히 공신력 있는 종목들 네.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에 사모펀드가 들어간다고 제 생각에는 네.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매동을 보고 매매를 한다 그랬을 때 그 매동에서 사모펀드가 진입을 했다 그거를 보고 나서 뭔가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나? 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국내 플랫폼을 거의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해외 플랫폼은 백테스팅에 기반 그런 소프트웨어가 잘 빌드업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백테스팅을 통해 확실하게 수치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그렇게 매매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그렇게 매매를 안 할 것 같아요. 백테스팅이라는 거는 장 마감 후에 매동을 받는데 사모펀드, 개인, 기관, 기타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명확한 순매수나 입장들이 나오는 게 명확하다면 그걸 백테스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테스팅이라는 건요. 네. 요건 조건 있잖아요. 조건. 전략을 짤 때 예를 들어서 뭐 매매 동향을 보신다고 하시면 개인 매수 대비 기관이나 뭐 외인의 매도의 퍼센테이지의 격차가 이만큼일 때 그때 매수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마이너스가 몇 프로가 나는지 혹은 반대의 경우에 개인은 매도를 했는데 사모펀드나 기관이나 뭐 연기금이 매수를 했을 때 그 격차가 얼마만큼 날 때 몇 분 타임프레임에서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서 매수를 했다면 30일이던 한 달이던 분기던 반기던 연간으로 봤을 때 그런 승률과 손익비가 얼마가 나오는지가 수치가 나오면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할 것이고 아니라면 그렇게 거래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외국 플랫폼은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짤 때 모든 전략 게임은 다 똑같거든요. 내가 요건을 정해놓고 뭐 1번 방금 설명해 주셨던 뭐 개인과 외인과의 수급의 차이 2번은 어떤 타임프레임에서 뭐 거래를 할 것인가 뭐 3번은 전일 동시간 대비의 거래량의 차이는 얼마만큼이 될 것인가 혹은 뭐 4번 지금 단순한 절대적인 물량 5분 사이 절대적인 물량 뭐 등등을 정해놓고 그걸 교집합을 통해서 백테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두 개의 교집합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승률과 손익비가 나오는지 3개, 4개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짜놓고 백테스팅을 하고 리밸런싱을 하면서 수치 통계적인 걸 봐야 됩니다. 아닌 거는 전부 다 이제 뇌피셜이 되는 거죠. 뇌피셜 매매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그냥 단순하게 당일에 매동을 보고 나서 네. 외국인과 기관이 샀으니 네. 이거 좋은 호재가 있는 거 아닌가? 더 갈 것 같다는 생각 그게 아니라 네. 실제로 매일매일의 그 수급이라든지 만약에 수급에 관련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뭐 수급도 있을 수가 있고 재료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섹터 혹은 뭐 이슈 뭐 여러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 중에서 명확하게 통계와 수치를 가지고 네. 그 사모펀드가 어느 정도 샀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게 아닌 것은 그냥 어림잡아 그냥 소위 말하는 뭐 뇌동매매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감적인 그냥 매매가 되는 거죠. 수급의 차이도 정확하게 수급의 차이가 몇 프로가 날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이 얼마가 들어와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전략을 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만큼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인지도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각각 나눠서 백테스팅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없을 때 차이가 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큰 틀은 무조건 정량적으로 가야 됩니다. 세부적인 트레이딩은 예술의 영역이라서 딱딱 정확하게 모든 것을 수치할 수는 없지만 큰 틀만큼은 무조건 정량화의 틀 속에서 세부적인 내용의 경험치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제 뇌피셜이 들어가면 그건 이제 뇌동매매가 되는 거죠. 아주 손쉽게 국내인 주식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네.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워낙에 업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뇌동매매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렇죠. 나름대로 정량화된 어떤 규칙 속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맞아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기 전에 진짜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제 책이나 영상이나 물론 그 안에서 진정성 있는 영상들도 많지만 방법론적인 것에 관한 영상들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주식 투자하면서 네. 세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유통 주식수가 적은 그런 종목들에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도권에서 많이 건드리지가 않는 거죠. 제도권에서는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을 건드리면 슬리피지가 극심하기 때문에 보통 대형주, 우량주로 가는 거죠. 근데 중형주나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이나 몇백억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식수는 좀 적은데 시가총액이 높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이 있다면 둘 다 세력들이 조금 더 핸들링이 쉽다라고 보시나요? 유통 주식수가 일단 적으면 세력들이 있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금액이 아니라 주식수로. 네, 주식수로. 주식수로. 왜냐하면은 유통 주식수가 적은데 거기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총이 높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제도권에 봤을 때는 슬리피지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금 핸들링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우량주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기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유통 주식수가 적다는 건 일단 RPM이 좀 빨리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외국은 유통 주식수가 적은데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슬리피지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호가창 사이 거리가 많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호가창 쭉 매도물량 잡아먹어서 올라가는 거 그걸 슬리피지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슬리피지는 간격? 호가 간의 간격. 간격?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는 호가 간의 간격이 뭐 500원이나 뭐 100원이나 뭐 1000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간격이 멀어져요. 그러면 이제 제도권에서 못 들어오는 거죠. 물량이 굉장히 거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럼 슬리피지가 호가 간의 간격이 크니까 어느 가격에 잡아먹는다 이런 기준 설정이 있어야 되는데 간격이 멀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죠. 표준 편차가 심해지는 거죠.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1,000원, 만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호가 단위가 바뀌거든요. 단위별로 뭐 10원, 1원 뛰기, 10원 뛰기, 뭐 100원 뛰기 이렇게 바뀌는데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듣기에는요. 유통 주식수가 좀 적은 종목들에는 진짜 실제로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미 뭔가 이렇게 물량을 잠식을 하고 있다가 네. 뭔가 올리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주식 투자를 개인이 돈을 잘 못 버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2018년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한국 그 플랫폼을 본 적이 있어요. 기준 설정이 너무 어려워요. 한국 프로그램이.
대다수는 네. 프로그램 매매를 안 하고 네. 국내는 그냥 개개인들이 MTS나 HTS 활용해가지고 그냥 어느 시점에서 사고 팔고를 하시는데 네.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는 거는 프로그램 매매 말씀하시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HTS 자체의 기술력이 제가 봤을 때 미국이랑 비교해봤을 때 너무 낮고, 그래서 그 HTS를 통해 뭐 조건 검색식을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건 검색식을 보는데 기준 설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은 항상 답을 던져줘서 떠먹여주는 문화가 아니고 토론과 이런 개방적인 걸 통해 지식을 나누고 성장하는 이런 문화인데, 한국은 약간 뭐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세요라는 걸 많이 의존하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커서 어떤 그 매매 실력을 올리기에는 좀 아직까지 문화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많이 못 내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HTS를 쓸 때 각각의 요소들과 요소들의 교집합을 통해 매매 수치의 통계를 정확하게 백테스팅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매매를 했다면 그 매매의 통계 수치를 봐야 돼요. 그러면 큰 전략을 짤 때는 뭐 HTS 조건 검색식을 통해 승률이든 손익비든 뭐 MDD든 뭐 MRU든 등등의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와야 되고요. 실제로 매매할 때는 그 짠 전략으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매매 통계 수치를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개의 괴리가 생길 거잖아요. 그 괴리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큰 전략을 짜기도 힘들고, 두 번째 내가 했던 매매를 굉장히 깊게 분석하는 툴도 부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도 힘들고 매매 통계 분석도 힘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뇌피셜적인 약간 내동매매가 될 확률이 높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구조가 좀 잘 잡혀 있어요. 1번과 2번의 구조가. 딱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지금 조건 검색식을 많이 쓰진 않는데 네. 저는 이제 300이평선, 장기이평선으로 네. 300이평선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뇌동매매를 통해서 종목을 그때그때 뭐 수급 들어오거나 네. 당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원칙을 좀 정해서 어느 정도 검증 후에 그렇죠. 비중을 좀 실어서 매매를 한다든지, 맞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